화재로 소실된 도갑사 대웅전 불상들이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과 삼존불 형태로 조성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이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인수지 법화산 자락에 있는 법관사가 점안법회를 열고 포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타 종교들로 둘러싸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포교를 위한 꿋꿋한 발걸음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작곡 작사가들이 40여 년에 걸쳐 만들어낸 찬불가가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청소년 불교 성가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 눈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만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 변화 전망과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 대표 발의 배경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총독부가 촬영한 유리건판 중 다수의 불교 문화재가 포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화재로 소실된 도갑사 대웅전 불상들이 서울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과 삼존불 형태로 조성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 1977년 화재로 전소돼 현재는 마주할 수 없는 영암 도갑사 대웅전의 전경입니다. 당시 전각에 봉안된 불상들 역시 소실됐지만 조선 총독부가 남긴 사진으로 총 9존의 성보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유리건판 중 도갑사 불상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내부 사진을 통해 삼존불과 보살상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입체적 화문, 삼각형의 옷주름, 대자를 덮은 상연자 등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중앙본존불은 조선 후기 양식으로 보인다며 조선 전기로 추정되는 양협시의 불상들과 대웅전에 합치되는 과정에서 3세불의 구성이 모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흥대군이 낙사 3존을 발언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관련 기록에서도 도갑사의 중창에 세조가 관여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상 제작 역시도 왕실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도갑사 천이보살 입상 2존과 서울 조계사에 안치된 목조열의 좌상이 본래 하나의 구성이라는 흥미로운 연구도 나왔습니다.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은 1938년 대웅전 건립 당시 도갑사에서 이안된 것으로 왼쪽 가슴의 옷주름과 어깨 부근의 U자형 표현 등 다수의 공통 양식을 통해 삼존불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해당 불상들의 제작 시기는 세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왕실의 적극적 지원과 수미왕사의 도갑사 중창이 이뤄진 15세기 후반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이나 어떤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도갑사 유리건판 사진에 있는 보살님들하고 매우 공통점이 많습니다. 같은 제작 집단에 의해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본래는 아마 3존의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조계사 목조열의 좌상의 새로운 가치로 연결되며 향후 조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성 시기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왕실 불사와 두 집단 이상의 조각가 등이 참여한 조선 전기 불상이 확실시되면 희귀한 보물급 문화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 발언한 불상은 흔한 불상은 부처님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불타 없어졌고 거의 이제 유일하게 조계사로 모셔오신 한 분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희소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계사 불상과의 연관성은 물론 도갑사의 숭고한 역사와 문화재가 담긴 사진들은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과 구품연지회가 문화유산 보호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내일 오후 2시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에서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금강스님은 20년 동안 미황사 주지소임을 맡으면서 보물 대웅전 천불벽화와 반자문양, 응진당 나한벽화, 괴불탱 등을 복원했습니다. 또 도량의 전각과 요사 26채를 조화롭게 복원하고 건립해 2019년부터 3년간 한국관광 100선에 연이어 선정됐습니다. 1996년부터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석조물과 범종 문양 등을 탁본해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불국사 문화재 앞내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이바지한 구품연지회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용인수지 법화산 자락에 있는 법관사가 점안법회를 열고 포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타 종교들로 둘러싸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포교를 위한 꿋꿋한 발걸음을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덮여있던 고가를 벗기자 부처님이 눈을 뜹니다. 종이로 고이 가려놨던 후불탱화와 신중단 역시 모습을 드러내며 장엄한 법당이 완성됩니다. 용인 수지 법관사가 어제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하고 개원했습니다. 법회 증명법사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과 동국대학교 상임이사 성월스님, 동국대학교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법스님은 아기가 간절하게 바라는 바를 말하듯 우리가 바라는 바를 불보살님께 바라면 이뤄진다며 법관사가 지역 포교도량으로서 크게 발돋움해 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법관사 회주 경봉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최소의 인원만 참석한 채로 법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역 포교 도량으로서 성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 사부 대중 모시고 이렇게 불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찰이 없고 이제 타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관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서 기쁘고 불보살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저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신도들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법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법회가 끝난 후 개별적으로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며 축하했습니다. 여기 주변에 절이 없는데 이 영향으로 우리 불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기도 힘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이쪽 지역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안식에 오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 경봉스님은 절 불사뿐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인 법륜사에서 천일 기도회양 법회를 열고 동국대학교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해 경봉 장학금이 신설됐습니다. 불교대학원 출신 경봉스님과 손상좌이자 법관사 주지 소임을 맡은 윤성스님까지 3대에 걸쳐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종호스님은 후학들을 위해 마음을 낸 덕분에 올해도 8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절불사를 하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는 후학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쾌척을 해 주셔서요. 학교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골고루 지급이 돼서 학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성 스님은 경봉 스님의 뜻을 잘 살려 지역 포교 도량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유튜브 등 눈높이 포교를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법당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법화산이 있는데요. 아무도 지금 사찰이 없었어요. 그동안은요. 그래서 이제부터 법관사가 포교를 할 수 있는 도량이 되고자 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홍천 열애사가 미륵부처님과 포대화상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열애사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 봉행된 법회에는 열애사 주지 동휘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코로나19 종식과 국난 극복을 서원했습니다. 동휘 스님은 점안식을 계기로 온 중생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피로 국태민안을 발언했습니다. 열애사는 미륵부처님 점안식을 시작으로 사부대중과 함께 코로나19 소멸과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천일기도 정진에 들어갑니다. 오늘 부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처님의 가피로 모두 이겨내고 더 새롭게 신나는 그런 운명,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처님 가피로 올 겨울 잘 이겨내고 내년 더욱 멋진 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제주 금붕사 신도회와 제주 금강경 독송회가 20년을 모은 금강경 사경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제주 금붕사에서 봉행된 금강경 사경 봉안법회는 주지 수암 스님과 홍수열 신도회장, 홍재만 제주 금강경 독송회 회장 등 4부대 중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금붕사 신도회원과 금강경 독송회원들의 금강경 사경을 봉안한 이날 법회는 20년간 일자일배의 정성으로 오랜 시간을 들인 금강경 2천여 권을 법보암에 봉안하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수암 스님은 부처님의 가피가 동참 대중들의 오랜 자손들에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축원했습니다.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작곡, 작사가들이 40여 년에 걸쳐 만들어낸 참불가가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참불가 제정위원회가 펴낸 청소년 불교 성가인데요. 어린이 청소년법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981년부터 40년간 스님과 제가자 등 불교계에서 활동한 작곡, 작사가들이 만들어낸 참불가 수백 곡이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불교음악 공동체인 대한불교 참불가 제정위원회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펴낸 청소년 불교성가입니다. 청소년 불교성가는 지난 2009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 108곡을 비롯해 기성작곡가들의 노래까지 총 657곡을 수록했습니다. 찬송과 예배, 자비와 보시, 절기와 행사, 참회와 회양 등 7개 주제로 나눠 개별 사찰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징입니다. 교계에 아직까지 신등 참불가라든가 어린이 참불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조금씩 만드는 건 있어도 또 합창단들이 부를 수 있는 곡들은 많지만 일반 신도들이 부르는 곡들은 또 없어요. 이것을 협조해 주시는 많은 작사가 작곡가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일원화해서 한 권으로 좀 만들어내자. 청소년 불교성가에 담긴 참불가 가사는 대부분 법화경과 비유경, 반야경 등 경전이 중심입니다. 불교 문화의 전통과 설화, 깊은 사유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동요제와 참불가 대회에서 최우수상 이상을 받은 작품 중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곡도 담았습니다. 청소년 불교성가는 참불가 제정위원회가 펴낸 36번째 책으로 10여 년의 노력과 회원들의 보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참불가집은 종립대학과 종단, 포교사단 등의 무상으로 배포됩니다. 감동을 주면서 심신을 정화하고 치유하는데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서 참불가집을 이렇게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참불가 제정위원회는 청소년 불교성가에 이어 내년 신도용 불교성가를 제작해 모든 연령에 어울리는 참불가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한 베트남 사찰이 한밤중에 난입한 두 여성에 의해 불상 20여 점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달 사이 이 지역에서 6곳의 사찰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0km 떨어진 산타아나, 리틀 사이공 지역의 흐엉틱 사원. 밤 11시가 넘은 어두운 사찰 마당 안으로 모자와 옷 등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들어섭니다. 잇따라 들어온 또 다른 여성은 곧바로 계단을 올라 입구에 모셔진 보살상 앞에서 스프레이 페인트를 꺼내 칠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을 비롯해 15위의 보살상이 예수 등 검은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피해액만 $6,000, 우리 돈 650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두 여성의 범죄 현장이 CCTV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역 경찰은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을 넘어 미국 내 베트남 불교 사회를 대상으로 벌인 증오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한 달 동안 6개 사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8년에도 회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산타아나가 위치한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증오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를 공개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국회를 들어오셔서 첫 국정감사를 하셨는데 많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국정감사 처음에 할 때 작년까지는 제가 수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하게 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좀 감개무량한 면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정치국방력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튼튼한 국방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제가 3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사성장군까지 되고 난 후에도 문제점을 많이 있었는데 군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법과 제도와 예산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것이 좀 가능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지적을 하고 또 예산을 또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또 필요한 것은 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군이 조금 더 강해지고 또 튼튼한 안보가 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돼서 저는 아주 기뻤죠. 의원님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한미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많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앞으로 정책을 동맹을 중시하고 다자 외교를 중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유추해 보면은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공고히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미 현안이 있잖아요. 전작권 전환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오바마 정부 때 했던 전략적인 인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하던 전략적 인내는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던 2008년도에는 북한의 핵과 특히 미 본토까지 닿는 ICBM은 한 10년 후에 개발이 완성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2018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있었죠. 전략적인 인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이 실체적인 위협이 됐고 ICBM도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하는데 좀 더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안의 어떤 취지라고 할까요? 뭔가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하게 된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는 한미동맹 활동이 좀 부족했다 했잖아요. 21대 와서 국회 차원의 지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가 6.25 70주년입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
그다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전환될 때 이것을 지지를 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하는데 쉼없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배경이었죠. 이러한 것 배경 하에서 제가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무려 137명이나 공동 발의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이번 주에 외통위에서 이제 검토하고 통과가 되면은 바이든 정부 출범쯤에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 결의안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압도적인 지지로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국방 전략이 과학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무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워리어 플랫폼 국회 포럼도 개최를 하셨습니다. 개인 전투 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 좀 선결되어야 할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부족하고 좀 낙후된 분야가 장병들의 개인 전투 체계입니다. 공군의 F-35라든가 해군의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첨단화됐죠. 그런데 우리 군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 방탄복 또는 방독명, 철모 이런 공격과 방어 시스템이 아직 많이 낙후됐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워리어 플랫폼입니다. 현대화까지 가고 그다음 이제 첨단화로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군 개개인의 전투 장비 시스템은 아직 현대화도 못 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21대의 최우선 가업으로 워리어 플랫폼을 빨리 현대하고 첨단화 가는 것이죠. 화쟁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국회에서도 화쟁의 어떤 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마음껏 얘기하되 상대방 의견을 다름을 인정하고 또 필요하면 비판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비난까지 가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합일점을 못 찾는 겁니다. 비판에서 비난으로 가지 않는 문화. 또 하나는 토의하는 문화입니다. 마치 다름을 인정을 하고 토의를 해서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토의 문화가 잘 안 돼 있죠. 요즘 유튜브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네, 의정 활동도 많이 바쁘실 텐데 유튜브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또 있나요? 주불리 김병주라는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주불리의 주자는 김병주의 주자고 불리는 러불리 또는 국회를 의미한 어셈블리의 분리를 따서 주불리 김병주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안보에 대한 가짜 뉴스. 그래서 안보를 바로 알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안보의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줘서 국민들께서 안보를 정확히 알게 되면 한 마음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불리 김병주를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보 분야에 궁금하면은 주불리 김병주를 쳐서 보시면은 거기에는 정확한 팩트 위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국민의 하나된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자 의원으로 또 국방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다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 활동의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튼튼한 안보를 만드는 국방 위해서 활동하는 것.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활동. 세 번째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이끄는 활동. 네 번째는 불자로서 불자 국회의원이 구성돼서 하는 정각회가 있습니다. 정각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우리 불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지원하고 지지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화쟁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 불자 의원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힘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